저 동생이 아파서 한번 갔었어요. 저희는 구급차는 안 불렀고 택시 불러서 이동했었는데 병원에 한 2군데 정도 돌고 들어갔죠. 구급차를 부를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진수 씨가 가슴 한쪽에 저릿한 통증을 처음 느낀 게 약 2시간 전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통증이 심해진 거죠. 오후 8시 37분 진수 씨의 아내분이 119로 전화를 겁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서 구급차가 곧장 출동을 했죠. 구급차는 5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대부분 구급차를 타면 곧장 병원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면 뭐 길이 꽉 막혀 있거나 경적을 울리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차가 있다거나 하는 정도 때문에 지체될 것 같은데 아예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아팠어요? 오실 때? 구급대원은 먼저 진수 씨의 활력증으로 재고 이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서 병상 상황판에 떠 있는 인근 병원 응급실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 빈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응급실에서 혹시 환자를 받지 못한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메시지를 띄워둔 것이 있는지, 그걸 토대로 이 병원은 메시지도 없고 병상에도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 전화를 해보자. 네, 손파 잠주고 구급대원이고요. 아니요, 팔로 파시는 건 아니고 체스트페이랑. 네, 알겠습니다. 당시 구급대원 말로는 건국대병원 응급실의 경우에는 음압 격리실에도 여유가 있었고 특별한 메시지도 떠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상황판이 운전석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조그만한 모니터인데 그걸 보면은 여기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흔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경상이 있다라고 표시가 돼도 이게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하고 소독 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다른 구급대가 다른 더 급한 환자를 싣고 오고 있다고 전화를 해서 그 병상을 일부러 비워두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건 또 아니라서 일단은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손파 잠주구급대원이고요. 68세 남자분이시고 고생하시다 손파 잠주구급대원이고. 네, 고생하시다 손파 잠주구. 옆에 앉아 있으면은 이 환자의 활력증으로 외울 정도로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합니다. 저는 이제 거의 뭐 한 많이 걸어도 5통이나 10통이면은 바로 병원에서 수용을 해주겠지. 병실도 중환자실도 전혀 없어서 저희가 응급 CAG가 안 돼가지고요. 선생님, 저희 지금 체스트 페인 다 싹 다 체스트 페인 있어서 시술도 못하고 있어요. 전화를 1통, 2통, 3통 해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고 4통, 5통 이렇게 넘어가니까 더 심해져요? 그때부터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서 삼성서울도 안 되지? 지금 40명 되기로? 세브란스도 20명 되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안 된다고 써있는 병원들을 하나하나 전화를 다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립중앙으로 했다 그랬고 강북삼성, 강남세부 전화 안 받은 데로 다시 한번 그러는데요. 68세 남성분, 68세 남자분 여의도 성모병원은 이제 26번째로 전화한 병원이었고요. 거기도 안 되면 경기도로 넘어가는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이나 이런 데까지 전화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전화를 한 거였죠. 병원에
도착한 게 9시 52분이었습니다. 병원 26곳에 전화를 31차례 돌린 끝에 도달한 병원이었고요. 환자의 아내분이 119에 신고 전화를 한 지 1시간 15분 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금방 병원에 가겠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초조해 하시거나 아니면 걱정하시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갈수록 점점 다리도 떠시고 손도 떠시고 이런 모습이 옆에서 보이더라고요. 119 차오면 그냥 간 줄 알고 있었구만. 이름이 누구야? 종종 있어요. 사실은 되게 평범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응급한 환자가 생기면 119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구급차가 바로 오고 우리는 그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빨리 가서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나라에선 통하지 않고 있구나. 이 환자한테 적합한 병원을 한 번에 찾아주는 시스템이 있을 법도 한데 없는 거잖아요. 빈 병상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몇 명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 환자를 지금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동 시스템으로 알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전부 119 구급대원들이 전화를 돌려가면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구급대가 이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판단할 때 이런 종류의 환자는 평소에 어느 병원으로 가야 수용이 됐어 라는 이제 구급대원 머릿속에 빅데이터가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이 병원은 이런 환자는 평소에 안 받아줬어. 이런 환자는 받아주는데 대기가 길었어. 그런데 이 환자는 그만큼 기다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 판단이 모두 구급대원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 열성경련으로 구급차를 탔던 아이인데 119가 한 11군데 정도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도 아무 데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쯤 후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결국에 그 가족들 꿈을 떠나게 됐던 눈을 다치신 할머님 검은자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실명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오지 말라고 하는 병원이었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셨어요. 운에 모든 게 결정된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일본에도 구급차 뺑뺑이랑 같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다라이 마와시라는 표현이었는데 그 다라이가 대야, 마와시가 뭐 돌리다. 그래서 이제 구급차에 탄 환자가 병원에 찾지 못하고 전전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그 일본 응급의학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여기에 정부가 화답을 하면서 지금의 응급의료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흔히 IT 강국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결제 서류에도 일일이 실물 도장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문서도 팩스로 보낸다든지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뤄냈구나. 오리온 앱은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어플이고요. 구급대원이 현장에 딱 출동을 했을 때 환자의 정보, 나이나 뭐 증상이나 그런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금 있는 위치에서 거리순으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이렇게 쭉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 이름 밑에는 각각 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나 처치가 가능한 일정이 이렇게 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뭐 어떤 처치가 필요하다. 그럼 A병원에서 그 처치를 할 수 있는 일정이 뭐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런 식의 스케줄 표가 같이 나오고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 병원에 연락을 해서 이 환자를 데려가도 되는지 컨펌을 받은 뒤에 그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오리온 앱을 이용했는데도 30분 이상 갈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4곳 이상 병원에서 오지 마세요라고 거절당하면 그때 이제 구급대원이 마모떼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 이상 뺑뺑이를 돌고 있는 표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병원들에 굉장히 시끄러운 알림 소리가 가는 거예요. 마모떼가 일본어로 지켜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환자가 갈 병원을 찾지 못해서 완전 1분 1초가 급한 지금 생사를 헤매는 상황이다. 어떤 병원이든지 이 환자를 받아서 생명을 지켜달라. 病棟の責任当番が仕事している横にあります。鳴ってたらほっとけないぐらいうるさい。 경보가 울리면 그 의료진이 갖고 있는 마모떼 네트워크 단말기에 환자의 정보,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 그리고 환자의 주요 증상, 바이탈 사인도 같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말기 근처에 있던 의료진이 환자를 수용하지 말지를 OX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는 겁니다. 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입력하기 전까지는 그 알람이 꺼지지가 않아서 병원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받아주라는 취지로 이런 네트워크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의료진 설명했던 것도 바로 근처에 그 중환자들이 있고 또 의료진들도 있기 때문에 안 끌래 안 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모떼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한국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은 구급대원이 병원에 이 환자가 지금 갈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동시에 1대 다로 알린다는 점 이에요. A, B, C, D라는 병원에 전화를 하면 F의 병원에 전화를 6번째 하고 있는데 A라는 병원에 자리가 나면 저희가 다시 A로 전화를 하기 전까지 그 상황을 몰라요. 어떤 병원이라도 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럼 더 이상 그 환자는 표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약간 이렇게 못할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디지털 시스템이 훨씬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일본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소방과 의료계를 취재하고 난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된 시도가 지난 10수년 동안 무수하게 많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오리온 앱과 거의 비슷한 충북의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구급대원들이 환자의 상태를 입력을 하면 의료기관의 가용 자원을 고려해서 최단 거리의 적정 병원을 이제 자동으로 선정하고 이를 구급대원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죠. 강원도 AI 앰뷸런스 사업은 이제 충북의 스마트 시티 챌린지와 거의 똑같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추가로 환자가 혹은 보호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AI 스피커로 인지해서 그걸 자동으로 문자화해주는, 그래서 구급대원이 바쁜 이제 응급처치 시간에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한 시스템입니다. 그 강원도에 그 주요 응급실이 26개가 있고 소방서가 18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AI 앰뷸런스 사업에 참여한 소방서 단 한 곳이었고 응급실도 단 한 곳만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 체계를 IT 기술을 활용해서 개선하려는 시도가 10번 넘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비슷한 이유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폐기되거나 시범 사업만 하고 종료되기를 반복됐습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어요. 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싶어도 인근 모든 병원에 모든 병상이 다 차 있다면 그런 시스템도 무용지물일 수 있겠죠. 응급실에는 그렇게 아프지 않은 경증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는 환자들을 계속 처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본적으로 응급실에 누구나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취지에 맞게 100% 활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가장 큰 문제는 119 구급대원이 여전히 의료계가 보수적으로 나온 데는 소방이 보수적으로 나오는 이유는